윤회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윤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귀족은 귀족으로 윤회한다. 평민은 평민으로 윤회한다. 쩌리는 쩌리로 윤회한다. 그게 인도의 일반적인 윤회론입니다. 일반적인 윤회론. 그리고 불교식 윤회론은 사람이 행동한 것에 의해서 윤회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귀족이라도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 그러면 그 나쁜 행동의 과보로 인해서 안 좋게 된다.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고도 아직 열매가 익지 않으면 그 과보가 닥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횡령을 했는데 뽀르기 안 나면 아직은 괜찮다. 아니 그거 가능한 얘기잖아. 그러면 그 범죄 사실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도 선을 행하고도 왜 팔자가 피지 않느냐? 아직 그 과보가 익지 않으면 팔자는 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셔야 돼. 그러면 점점 팔자가 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누나 말에 따르면 공부도 못하는데 예체능도 못하고 보통은 공부 못하면 예체능은 잘하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왜 체육도 못하냐. 전 종목 석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이제 팔자가 별로 안 좋았지. 팔자가 안 좋았는데 향을 사르고 복전함에 1,000원짜리라도 꾸준히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내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놓고 향을 피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가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나는 아예 성지순례를 갈 때 돈을 준비해 갑니다. 신권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적은 것 같지만 그게 누적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야. 내 인생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그게 좀 누적되면서 드디어 나에게 광명이 왔지. 부처님의 가피는 아니고 코로나가 부처님 가피하고는 약간 다른데 코로나가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는 우리가 겁나 많거든 사실.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 제왕입니다. 오만 쓸데없는 콘텐츠는 나한테 다 있어. 왜? 어렸을 때 공부 안 했다 그랬잖아.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면 뭔가를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콘텐츠야. 그게 콘텐츠. 야, 그 신기하지. 신기하지. 이런 인생이 다 있구나. 그리고 말투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았어. 근데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나는 신라면인데 진라면이 유행할 때 신라면이 나오면 맵다 그랬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느냐. 근데 불닭볶음면, 핵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도 댓글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반말을 하지만 유튜브는 야 욕도 해. 100만 200만 유튜버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물론 아닌 분도 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게 영험하구나. 인과가 역연하구나. 내가 열심히 절하고 다닌 효과가 있구나. 참 신기하지. 내가 진짜 여러 가지 영험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원래 이과였었어요. 저는 약간 수학 쪽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둘 다 못해.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수학이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원래 쩌리는 다 그런 거거든. 그렇게 했는데 야, 수학은 망고에 쓸모가 없다. 수학은 고3 이후로 쓸모가 없어요. 이공계를 가지 않는 이상은. 인생이. 영어는 매번 시험을 봐. 이게 통과할 때마다 시험을 봐. 이놈 게. 석사 때 시험 보고, 박사 때 시험 보고, 제2외국어 시험 보고, 계속 시험. 외국어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 돼. 기도를 하면. 내가 진짜 부처님 영험하다니까. 왜? 부처님이 외국인이라 그래요. 재밌지? 외국인이라 이게 기도빨이 잘 받더라고. 이어르니 그런 쪽 기도는 아주 영험해요. 영험해. 그래서 팔자가들이 좀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팔자가 좀 피나 했더니 이제 갈 때가 됐네. 좀 진즉에 피지. 진즉에 피지. 이제 나도 머리 좀 치미나 이렇게 했더니 마치 송이버섯과 같은 거지. 빛 좀 보고 소나무 갈비에서 머리 좀 내미나 그랬더니 어떤 놈이 싹 뽑아. 이게 인생인가요? 그래서 힌두교 바라문교의 윤회로는 계급 차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고 평민은 평민이다. 그게 힌두교와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이에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저 지배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윤회론. 아주 나쁜 윤회론이지.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상황에 따라서 네가 그 에너지를 많이 쓰면 좋은 쪽으로다가 바꾸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바뀌느냐? 노력하면 현실에서 바뀌냐? 바뀌긴 바뀌는데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 노력한다고 키 크냐? 어때? 키 커?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되겠지. 그건 맞잖아. 그리고 노력의 강도가 크게 작동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다이어트. 그건 노력을 하면 효과가 나는 거죠. 아니 맞잖아. 왜 노력 안 했어? 노력해. 아니 맞잖아. 그 죽자고 하면 연예인들 이런 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캐스팅돼서 그 배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뭐 한두 달 만에 20kg를 뺐어요. 뭐 이런 분들 뉴스에 나오잖아. 그건 가능하지. 근데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키를 20cm 키웠어요. 불가능하지. 그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변동폭이 있는 게 있고 변동폭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변동폭이 불가능한 것들은 노력하면 안 바뀌느냐? 그거는 새로 몸을 바꿔야 바뀐대. 예. 나는 왜 정우성이 아닌가? 노력한다고 내가 살인미소를 날린다고 정우성이 되는 게 아니고 껍질을 다시 뒤집어 쓰는 걸로 새로 바뀌는 걸로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교는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아직 익지 않은 것은 그 다음을 통해서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능력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나 힌두교가 고착되어 있는 윤회론을 전개한다면 불교는 움직일 수 있는 계층 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쌍놈은 쌍놈이야. 그러면 죽은 뒤에도 넌 쌍놈이야. 네 자식은 쌍놈이야. 무조건. 그렇게 하는 사회에서 죽은 뒤에라도 너는 바뀌어. 그리고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쌍놈은 안 되지만 평민이야. 그러면 네가 과거 시험 같은 거를 잘 보면 네가 신분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안 바뀌는 거하고 바뀔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는 다른 거예요, 사실.
조금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걸 보고 평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주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다 평등하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불교가 윤회론을 제창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평등을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하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뭐 논점이 되고 어쩌고 뭐 말들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교는 윤회론이 빠져도 돌아가는 종교예요. 불교는 윤회론 없어도 돌아간다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측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그래서 윤회론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의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도노. 이 도노 굉장히 멋있는 거.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찰나에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이게 굉장히 멋있거든. 그리고 이게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관점을 바꾼다. 그래서 이런 윤회론이라고 하는 것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윤회론이 있고, 하나는 변화시키기 위한 윤회론이 있다. 그리고 불교는 윤회론이 빠져도 돌아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힌두교는 동아시아로 못 넘어왔고 불교는 동아시아로 넘어왔느냐? 그게 윤회론을 빼도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아니 그렇잖아. 똑같이 인도에 있는데 왜 불교는 넘어왔는데 힌두교는 안 넘어오냐고. 그 생각을 하면 돼.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게 힌두교예요. 단일 종교 중에는 전 세계에서 세계 종교의 싸대기를 때리면서 종교 인구 숫자가 많은 게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넘어오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 왜 불교는 동쪽으로,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서쪽 로마로는 안 갔는가? 로마로 가서 로마를 먹었으면 지금 서유럽 구경할 때 성당 대신에 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종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당에도 종이 있구나. 성당에도 종이 있구나. 이런 노틀담의 꼽추 같으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인도에 비해서 중국이 문화적으로 약간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서쪽은 문화가 높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 임실 치즈는 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안 되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유럽 사람 임실 치즈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 삼박자 커피, 위대한 삼박자 커피 맥심은 베트남으로만 갔을까? 베트남으로 G7으로만 갔을까? 생각을 해봐. 왜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 삼박자 커피가 없는가? 개쓰레기로 보죠. 그들 것이 충분히 더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역작용이 일어나는 건 진짜 어렵다. 라고. 그러니까 문화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샹숑 같은 게 참 유행을 했었고, 진짜 뜻도 모르고 그걸 음으로다가 해서 외우고 막 이래갖고 샹숑을 불러요. 그때만 해도 유럽이 강력했던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세대들은 이제 팝송을 또 따라가지고 외우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마이클 잭슨 선생께서 빌리진을 하면서 문워크 뒤로 걸으니까 전 세계인이 다 걷더라. 그게 미국 문화의 힘이다. 이미 패권이 넘어간 거예요. 문화적 패권이. 그래서 그런 효과가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불교는 왜 서쪽으로는 못 가고 동쪽으로 왔는가? 동쪽이 찌리해서. 중국이 찌리하다는 뜻은 아니고 각 시대마다 달라요. 각 시대마다 달라. 그 찌리할 때 들어온 거지.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기업이 있지. 아마존이 쿠팡에 막혀서 못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아마존이 쿠팡보다 훨씬 대단한 기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쿠팡에 막혔을까? 틈새 시장이, 아마존이 먼저 뿌렸으면 쿠팡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존이 하고 있는데
쿠팡이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미 체결을 갖췄지. 그러니까 저걸 상대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건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건 뭐 안 해도 돼. 이런 정도 생각을 하겠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불교는 동쪽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윤회론이 힌두교에서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윈도우를 사면 마치 익스플로러가 따라오듯이 패키지 상품이야. 그런데 동아시아는 이 패키지 상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너는 윤회론을 비판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데 비판하는 건 맞아. 왜? 불교는 윤회를 넘어서서 윤회가 없는 경지를 말하는 게 불교지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윤회는 현상이고 이것을 넘어가는 게 불교예요. 그 깨달음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가상인 거지. 가상인 거지. 그리고 가상은 부정해도 돼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뭐 자연 스님이 윤회를 부정한다더라. 또 이렇게 괜찮아. 유튜브니까 관계 없어. 악플 8,000개 한번 또 하면 돼. 괜찮아. 까딱 없어. 인생 뭐 재밌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룰이 달라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이제 윤회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의사 고시를 봐서 의사가 되잖아. 그렇지만 60대신 분이 의사고시를 봤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되시는 분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못 따라가는 거지. 사법고시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전에 합격하셨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치?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갱신 없이 한 번 쟁취한 거는 죽을 때까지 가. 박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박사도 뭐 시험 봐서 갱신하게 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면 초졸로. 초졸로.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 하면 그걸 영원히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택시기사의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위험하니까 연세가 드시면 계속 갱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회적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도 자기만 착각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택시도 일반인은 관계가 없는데 택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든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불특정 다수의 전혀 뜬금없는 사람이 훅 갈 수 있는 거죠. 아직 맞잖아. 그래서 그런 식.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윤회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쟤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지장보살도로 박사 논문을 쓰고 그걸 다 정리를 내가 했는데 시황에 대해서 나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거지 벌써. 맞지? 떨어졌지? 하지만 내 박사학위가 취소되느냐? 안 그래. 그리고 우리는 또 뻔뻔하잖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되지 뭐. 나 기억 안 나요. 야 이게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윤회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다 확보했어도 일부는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 안 들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무빙워크에 타고 있는 거예요. 무빙워크가 뭐냐면 우리 그 공항철도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 그치? 그 서 있으면 하는데 한국 사람은 절대 안 서 있지. 다 걸어가지. 다 걸어가지. 거기 서 있으면 거기 좀
이렇게 하면서 다 가.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외국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거를 거꾸로 가는 무빙 워크에 우리가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것들이 다 탈각돼 가는 거죠. 그건 노에 의해서, 나이 들매 의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와 수학을 제일 잘했을 때 특별한 분 아니면 고3 때입니다. 그 뒤로 계속 줄어들어. 왜? 할 일이 별로 없거든.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걸 전문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가 서양 철학 전공자예요. 그럼 영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 철학, 한문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만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자꾸 붙여주는데 공부할 필요도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공부를 왜 해? 이런 신심이 없는 것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 내가 학부 때 내가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거든. 그때도 저 신문사에서 나한테 인터뷰를 할 때 스님 비결이 뭡니까? 이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된다. 나 그때도 그러고 있었어. 야, 그러면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야? 나 배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내가 어렸을 때 공부 못했다 그랬지 커서 공부 못했다 그랬어? 그렇게 띄엄띄엄 봐. 내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연속 7년을 올해입부를 받은 사람인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맞아, 7년이야. 1학년 때 외에는, 학부 1학년 때 외에는 전부 올해입부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A뿔 받으려고 학교 다닌다. 천하무죠. 나보다 이 나라에서 내신이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때는 학점이 인플레가 생기기 전이에요. 우리 때는. 지금은 학점이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주는 시절이고, 그때는 그 또라이 걸리면 막 짤 없어. 선생이 막. 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비결이 뭐라 그랬어? 기도하면 돼. 그게 뭐 힘들어. 기도.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갚이가. 그러면 기도를 하지. 스님이 뭐 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다 해놓고 지는 기도 안 하고 시험 문제 풀고 있다고? 그게 말이 돼?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면 시험 문제가 떠올라와. 저 선생 관심법으로 내가 딱 보면 교수의 그게 다 보인다니까. 이렇게 이 양반들이 사람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데. 제 성격상 이거는 제가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편식주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꽂히면 맨 위를 찍고, 안 꽂히면 빵점을 맞아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중간이 없다니까. 우리 중간 없다니까. 그래서 한번 꽂히면 정점을 찍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석사 때 그랬다니까. 우리 선생님이 박사반 이런 사람들보다도 스님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기준을 정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은 자꾸 교수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지 마라. 어떻게 알았지? 나 석사 때 벌써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도 선생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또라이 짓을 했잖아. 그래서 시작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석사 때까지 오면 다른 놈 박사 한 놈보다 훨씬 세. 벌써.
깨알 자랑. 깨알 자랑. 자, 그래서 윤회론 얘기하고 있어요. 윤회론 얘기. 그래서 윤회론에서 제일 두려웠던 게 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시황도 잘 모르겠네. 제가 그런 얘기 전에 해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꼬소름하게 대할 게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 하고 있으면 저놈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봐라 인생이 저렇지 이러면서 얼마나 꼬소하게 생각을 하겠어. 그게 빽이지. 빽된 거지. 빽도 심한 빽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빽이 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게 아주 심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추스리는 거고. 근데 80 중반 넘어가면 제가 어른들 이렇게 뵙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그 치매 검사 뭐 장애인 검사 이렇게 하면 80 중반 되면 다 뭔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 되게 나빠하시더라. 왜? 너무 간단한 걸 물어보는데, 의사가 너무 간단한 걸 물어보는 생각이 안 나. 자기도 짜증이 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집 호수가 몇 호입니까? 뭐 이런 거.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걸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못하면 짜증이 안 나.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식 오르지. 그렇게 좀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것들을 물어봐. 그게 치매 검사거든. 되게 짜증내요.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그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에 그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어른들이 일부러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간 장애인 판정 받으려고 기차나 이런 거 좀 싸게 하려고 저런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돈 몇 푼 더 내지. 그거 내가 상태 메롱이에요. 이걸 인정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일 아니다.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명상해야 돼. 명상해야 돼. 그래서 그 빽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윤회론에서. 그래서 뒤로 안 떨어지고, 마치 한번 박사가 된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잔인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시험 다시 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초졸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의 합리성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빽에 작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선한 거를 해도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콩쥐팥쥐의 그 독하고 비슷한 거지. 물을 아무리 키워넣어도 밑에서 빠지는 게 많으면 물은 차지 않죠.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무빙워크가 어느 정도, 우리 그거 있잖아. 무빙워크 됐고 집에 하나씩 있는 그 빨래 건조대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 거. 전동으로 해서 런닝머신 이렇게 뛰는 거. 그게 속도를 높이면 계속 뛰어야 되잖아. 이게 안 뛰면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니오. 맞잖아. 맞잖아. 그걸 우리가 타고 있다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그걸 타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안 자빠지고 계속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을 뛰어가야 돼. 그리고 앞질러 가려면 그 속도 이상의 속도를 내서 열심히 뛰어야 돼. 아니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사람이 좀 뛰다 보면 쉬고 싶은 것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윤회론에서, 불교 윤회론에서 자살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해소시켜 주려고 나오는 게 수다원은 7례, 그 다음에 아나함은 1례, 그 다음에 사다함은 1례, 아나함은 불안, 그 다음에 아라한은 다시 오지 않는다. 완전히 열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락과 관련해서도 극락에 가면 빽은 없다. 빽도는 없다. 작은 전진이라도 영원한 전진만 있지 축소는 없다.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봐봐. 박사 논문을 쓰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는데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기억력이 되게 좋은가 봐. 물론 제가 특수한 기억법을 쓰는 게 있어요.
이걸 연결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억법을 만들었다니까. 야, 나 진짜 치열하다. 인생 진짜 힘들게 살았다. 머리는 나쁘고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게 이미지 기억법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볼 때도 이름 기억 잘 못하고요.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단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기억해. 이름 같은 거를 잘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 상황이나 이런 걸 잘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름은 기억하려고 하니까 안 돼. 날 때 어머니가 감기약을 드셨는지 뭐가 하나가 해서 극복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쪽을 끌어올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주식 얼마, 채권 얼마, 금 얼마, 달러 얼마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만든 뒤에 이제 보통 쩌리들은 그냥 한 군데다 몰빵하고 적금이나 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전체를 맞춰서 5에서 10% 정도의 비율을 낸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한쪽을 끌어올려서 전체 수익률을 맞추면 되는 거야.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단어를 못 외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사나 이런 걸 못 외우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대학원부터는 대학원으로 올라오면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굉장히 강점이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주된 포인트야. 그러니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레이브를 받는 기염을 토하지. 참 나도 놀랍다. 인생이 이런 건가 싶지.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은 게 있지. 공부는 에이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는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한 뒤부터 학교에 갔다 안 갔다. 일진을 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도 돼. 왜 학교를 굳이 가야 될까? 야, 이게 철학적으로는 또 반전이거든. 굉장한 반전이거든. 쩌리에서 1등으로 올라갔다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바뀌는 거야. 야, 인생 참 특이하다. 진짜 거지 같지? 그래서 이 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락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윤회론이에요. 세 번째 윤회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가는 것 같은 윤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초등학교 수학을 못 푸는 수 있습니다.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 할머니한테 5살 먹은 애가 할머니 책 좀 읽어주세요 라고 갖고 왔더니 영어 책을 갖고 왔다고. 할머니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나 아는데 안 보이네. 할머니 노안. 너무 슬프지? 아니 주변에 있어. 주변에 있어. 그래서 한 번 졸업한 거는 다시 뒤로 백은 없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졸업했으면 됐지. 그게 무슨 뭐 출석이 좀 빠졌다 그래서 너는 졸업 안 한 걸로 치고, 물론 뭐 아주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건 없잖아. 한 번 졸업했으면 끝이지. 땡이지. 물론 뭐 살다 보니까 졸업했는데도 무슨 학력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만. 그치? 요즘 뉴스에서 그런 걸 너무 봐가지고 야, 이게 졸업했는데 학력이 날아가네. 그건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 윤회론이 아닙니다. 진짜 윤회론은 계속해서 무빙워크, 거꾸로 런닝머신을 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끊임없이 뛰지 않으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지 않으면 경기는 끝나지 않는다. 머리에 불이 홀라당 붙으면 이렇게 때려서 끄잖아. 우리는 그 머리에 불 안 붙게 하려고 민 거고.
그래서 이게 윤회론의 기본적 차이예요. 기본적 차이. 예. 어떻게 우리는 동물과 인간으로 윤회하는가? 이런 얘기 한 번 더 해줘야겠다. 인간은 어떻게 동물이 되는가? 그리고 동물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윤회론 얘기할 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예, 왜 윤회하면 동일 개체가 동일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 지금 인류가 계속 우리가 그거였었지. 해방되고 이런 거 할 때 한 800만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이럴 때 한 우리가 1000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쭉 늘어났잖아. 우리만 늘어난 게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한 10억대에서 지금 8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물론 안 낳는 사람은 안 낳는데 낳는 쪽에서는 또 겁나 낳지. 그래서 이민을 시키기도 하고. 그거 되게 재밌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애를 더 많이 낳아. 그런데 한 2세대나 3세대가 지나면 걔네도 안 낳아. 그래서 전체 지구의 전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리기 위해서는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게 해야 돼. 재밌자고 한 얘기잖아. 좀 웃어줘. 이 사람들이 저녁에 이렇게 힘들게 내가 몸살까지 걸려서 개그를 치는데 그렇게 정색을 하고 받아들이나? 이게 상도덕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윤회에서 동물과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바뀌는지, 인간은 아메바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리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